네,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6일 마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힘든 하루였는데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나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오지 말아야 했던 폭락장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불안한 거는 사실은 이제 뭐 바닥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내일도 좀 빠질 수 있다. 예, 그게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빠지면은, 내일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보수적으로. 사실은 이제 오늘 너무 많이 빠진 이유가 불안하죠. 예, 근데 이제 바닥만 확인이 됐으면 좀 더 안정적인데, 아직까지 바닥은 확인 안 된 거고요. 근데 뭐 내일 뭐 또 안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대충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좀 내일도 빠질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요. 그래서 기사를 좀 보면요. 이 블룸버그 이제 킹 달러와 그래서 엔화고 위안화까지 지금 이제 일본의 엔화랑 위안화도 폭락을 하고 있죠. 뭐 그래서 아시아 금융위기 촉발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거는 뭐 보면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공격적 금리 인상 이후 계속되는 주요국 환율 하락이 아시아 금융위기 수준을 압박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래서 역내 영향력이 높은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의 폭락이 신흥국 시장에 대한 공포를 키워 자금 이탈 러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금 이탈 러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거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맥클리 캐피탈의 한 전략가는 엔화와 위안화가 모두 하락할 때 가장 취약한 통화로는 한국의 원화, 그죠? 필리핀 페소, 태국 바트화 같은 경상수지 적자 상태에 있는 통화이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좀 불안하죠. 태국의 페소, 필리핀의 페소, 태국의 바트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환율이 계속 뛰죠. 네, 환율이 뛰죠. 환율이 1200원 이하였을 때 계속 이제 달러를 매수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1430원이 가고 있어요. 30원이 넘었어요. 1430원. 위로다가 열렸다고 그랬죠, 제가. 자, 환율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요인들은 많습니다. 그 달러 인덱스를 봐도 달러와 달러와 이 인덱스를 구성하는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해서 이제 계속 뭐, 강달러가 되는 건데 이 인덱스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시면 앞으로 달러가 당분간은 더 고점일 거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달러 인덱스는 대충 뭐 구성을 아시죠? 그래서 6가지 통화로 그 통화 대비 그 이제 달러의 그런 이제 그 비례돼서 이제 그 올라가는 건데 여기에 뭐 유럽의 유로화하고 또 일본의 엔화 그죠? 그래서 뭐 캐나다 뭐 달러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유럽의 그 화폐와 이 미국의 일본의 엔화, 유럽의 그 유로화, 요 두 가지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얘네들이 지금 엄청 허우적거리죠. 그죠? 예, 유럽도 지금 뭐 에너지난에 뭐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 저금리 정책을 포기하고 유로화도 계속 올리고 있죠. 근데 거기다가 엔화는 이제 제가 그때도 누구 엔화를 사면 어떠냐 얘기했는데 엔화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엔화는 올릴 수가 없죠, 금리를. 왜 못 올리죠? 이제 자신들이 발행한 채권을 자신들이 결국 이제 은행이 사들였기 때문에 그게 뭐 1%만 올라도 이자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엔화는 계속 못 올리고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엔화의 가치는 달러 대비 계속 폭망하고 있죠, 폭망. 그죠? 그래서 이 통화들이 지금 한마디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달러는 또 거기다가 많이 풀긴 풀었지만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흡수하고 있죠. 금리가 높으니까
지금 거의 이제 연말이면 4.5%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세계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는 거죠, 다. 예? 미국에서. 그래서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누구 초등학생 그러니까 중학생만 돼도 요 상황만 알고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달러가 당분간은 유지되는데, 강달러를 제가 뭐 외치고 있지만, 만약에 뭐 한 2천 뭐 500원만 칩시다. 2,500원까지 만약에 찍었다고 칩시다. 뭐 내년 뭐 봄이든 뭐 예? 뭐 올해 겨울이든 찍었다고 칩시다. 만약에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찍어서 계속 뭐 한 뭐 3년, 5년 뭐 이렇게 2,500원으로 계속 갈까요? 만약에 찍는다면? 아니라는 거죠. 찍은 다음에는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찍었다가 이렇게 뭐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강달러도 언젠가는 그 미국의 펀더멘털, 숨기고 있는 자국의 그런 펀더멘털 때문에 결국에는 빠져요, 빠져, 다시. 그래서 다시 제가 봤을 때 한, 뭐, 길게는 뭐 3년, 짧게는 뭐 1년 안에 한 1,400원 전후로 뭐 1,300원도 될 수 있고, 뭐좀 오르면 1,500원이겠죠. 어쨌든 1,400원 뭐 미치든 1,400원 전후로 다시 빠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뭐 2,500원 오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2,500원을 앞으로 뭐 계속 살아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달러도 또 빠져요. 그냥 그렇게 한번 투기 세력에 의해서 한번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한번 쭉 올렸다가 가수요도 붙고 그래서 한번 쭉 갔다가 뭐 몇 개월을 유지할지 아니면 뭐 한 달을 유지할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좀 있다가 예,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천천히 빠지겠죠. 달러 인덱스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투기 세력들도 차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다시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1년 후에는 어느 정도 그런 가격으로 다시 빠지겠죠.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고점에 어쨌든 팔아야 되는 거죠.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자기가 생각했을 때 2,400원, 뭐 2,300원, 아니면 뭐 2,700원, 뭐 2,900원 정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던져야 된다는 거죠. 던져야 된다. 그럴 때. 나중에는 또 빠지거든요. 그렇다면은 달러 대출을 받을 수 있거나 내가 만약에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에요, 제가. 만약에 제가 검은 머리 외국인이에요. 네? 가정을 또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스케줄을 대충 안다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올랐다가 다시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빠지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빠져서 다시 1,400원 밑으로 1,400원 근처나 1,400원 밑으로 이렇게 가겠죠.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럼 스케줄 이 스케줄을 내가 알고 있다면 이 스케줄을 대충 알고 있다면 내가 만약에 달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러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그냥 내가 100억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브라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브라운. 물론 이건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할 짓이에요. 내가 봤을 때. 자, 100억이 있어요. 100억을 2,500원에 원화로 사요. 원화로. 그럼 이제 100억을 2,500원에 원화에 사서 250억이 되겠죠. 250억이 되겠죠. 자, 그러면 250억이 됐는데 나중에 뭐 6개월이든 한 1년 후에 이게 1,400원이 왔다고 칩시다. 1,400원. 자, 그러면 다시 이거를 1,400원대 여기서 1,400억원만 써서 이 100억을 다시 갚는 거죠. 100억을 다시 갚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얼마가 남아요? 140억이 남죠. 140억이 아니라 한 100억 정도 남겠네. 100억. 하나로 원으로 100억이 남겠죠? 이 250억에서 140억을 여기서 140억에 그러니까 이제 140원에 원 환율이 140원일 때 다시 갚아요. 달러를. 그래서 미국에다가 이제 나 이제 갚을래 다 잘 썼어 하고 갚아요. 그러면 이제 이 100억이 남죠. 이 100억으로다가 우리 부동산 이제 싼 거 아니에요.
그죠? 2024년. 그러면 뭐 이 100억 갖고 뭐 빌딩을 사든 뭐 건물을 하나 사든 뭐 아파트 아니면 비싼 거 두 채를 사든 그냥 앉아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운한테는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검은 머리 외국인들은 이 짓을 할 확률이 높다. 이 짓을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내 자녀나 친척 중에 만약에 혹시라도 뭐 대출이 아니라 달러를 많이 뭐 외국에 모아두고 있다면 이게 뭐 물론 이게 뭐 엄청난 투기도 아니고 그냥 환전 한 번, 두 번 하면서 큰 돈을 한다는 게 그렇게 투자회사나 이런 뭐 법인이 아니면 좀 쉽지는 않겠죠. 출처나 이런 걸 얘기했을 때. 근데 뭐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런 걸 포장할 수 있는 업체라면은 이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환란, 이 환율 환란이 끝나고 나면 누군가는 그냥 앉아서 돈만 환전하면서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다. 이 금액은 100억이 아니라 더 클수록 뭐 1000억이라든가 내가 뭔가 이거를 1000억이라는 그 레버리지나 대출을 일으킬 수 있거나 아니면 현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돈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겠죠. 그죠? 그냥 돈을 뭐 한마디로 이 스케줄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환율이 한번 이렇게 그냥 진짜 슈팅 나왔다가 또 일정 부분 이렇게 좀 버티다가 이렇게 쭉 빠질 만한 이러한 그러니까 또 미국의 그러한 펀더멘탈에 의해서 이러한 차트를 그리는 경우가 100년 100년 하여튼 우리나라 그 경제사상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뭔가 자기가 달러를 뭔가 레버리지를 일으키거나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한테는 거의 뭐 아마 100년 만에, 1000년 만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1000년 만의 기회. 그죠? 어쨌든 우리나라 환율이 그렇다고 2,400원이든 2,500원에 계속 가게 된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달러 역시도 저렇게 금리를 올리고 그러다 보면 자산시장 침체가 오거나 내수 침체에 의해서 강달러가 달러가치 하락이 자명한 건데 그게 달러 하락은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 오지 않을까 대충 그렇게 예상들을 하죠. 상반기 안에 팔면 되겠죠. 그쯤에. 강달러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강달러를 한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음, 원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일본에 살고 있다면 N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이거는 뭐 그 나라마다 사실은 뭐 이런 거를 이용한다고 해서 다 굳이 나쁜 건 아닌데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아마 일부 그러한 뭔가 돈이 많거나 그러한 뭔가 자본가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죠? 이거를 여기서 원으로 바꾸고 달러를 가지고 여기서 원으로 바꾸고 고점에서 다시 이거를 저점에서 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아니면 길어지면 1년 반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원을 달러로 바꿔서 이 달러로 뭐 대출을 일으켰든 뭐 어떻게든 이거를 갚아버린다. 그죠? 아니면 자기 돈으로 하면 더 좋겠고요. 그죠? 예, 아주 돈이 막 그냥 와, 내 지금 미국 사람 아는 사람 없나 지금 계속 대가리 굴리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미국에 박사 과정 딴 후배인가가 있는데 옛날에 친했는데 요즘에 연락이 안 되는데 한번 또 어떻게 알아볼까 지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우리나라도 환율도 뭐 1,400원, 1,500, 뭐 이제 1,500원, 2,000원, 1,600원만 가도 사람들이 놀랄 텐데 그렇죠? 예. 이거는 분명히 말하지만 뭔가 이권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이 된다. 어느 순간에 환투기 세력도 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데이터에 의해서도 그렇고 차트에서도 그렇고 뭐좀 촉도 그렇고 오랫동안 이렇게 제가 기획집이죠.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기획하고 이런 거를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기획도 냄새를 맡는 거죠. 물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망상 같은 소리였는데 이걸 실행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이 환란에. 자, 그러면 이거와 또 기사를 좀 볼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요번 주에 하나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이 테슬라법, 이제 맹아그룹이라고 그러죠. 맹아기업. 이 맹아기업은 뭐냐면 그 산업에 새싹, 바로 돋아나는 새싹과 같은 기업들. 그래서 뭔가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그런 이제 지금 맹아기업 중에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이 네트워크나 이런 데는 애플이 있죠. 애플. 그래서 테슬라를 현대자동차는 계속 쫓아가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테슬라가 이 AI 데이를 30일 날 개최하는데 휴머로이드 인간을 닮은 로봇을 시제품을 뭐 이렇게 공개한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나 테슬라봇이라고 알려져 있고 얼굴, 몸, 두 팔과 다리를 갖춘 인간 형태의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로봇주들이 한 번 또 반등을 할 수가 있다. 30일 전후로. 그죠? 예,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와서 29일이나 그럴 때 한번 이런 거를 또 이게 어차피 이 AI 데이라고 테슬라봇 이거는 좀 조금 뭐 이슈가 좀 될 수 있겠죠. 물론 올렸다가 또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쭉 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단타를 치든 뭐 이슈거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번 좀 이번 주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차트적인 분석을 하면요.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했죠. 월봉상의 120월선을 지키냐. 그죠? 이것만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조정이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일 좋은 차트는 뭐냐면 여기 꼬리를 좀 달았다가 다시 올려서 요번 주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월요일하고 화요일까지는 지수가 안 좋을 거라고 그랬죠. 왜냐면 화요일은 꼬리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아니면 저점이 확인되는 날일 수도 있죠.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은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이상적인 모습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몸통이 이렇게 되고 꼬리를 요만큼 다는 뭔가 이런 모양.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121선을 120월선을 깨놨기 때문에 꼬리를 조금 더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왜 꼬리를 더 다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 기울기에 맞추려면 좀 더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기준 한 3%나 4% 내외가 더 빠질 확률도 있다. 그죠? 그렇죠? 기울기가 딱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화요일이 더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올 날이 확률이 높다.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어요. 지금까지 주식을 안 판 사람은 저도 그렇지만 뭐 좀 남은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대비책을 강구하시기 바라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요걸 찍고선 반등을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주식이 한 번에 뭐 하염없이 막 쭉 빠지고 이런 거는 금융위기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금융위기가. 그래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수요일이나 목요일. 네.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거기에 또 이제 로봇 테마나 이런 게 걸리면 좀 더 세게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본 거고요. 그러니까 매수는 수요일 뭐 저점이, 화요일 저점이나 아니면 수요일까지도 좀 빠질 수 있으니까 좀 여유롭게 할 사람들은 수요일까지도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네,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요거는 한번 다우도 한번 봐도 똑같아요. 예, 다우를 봐도 다우 월봉을 한번 봐도 있잖아요. 똑같죠? 요거를 아직 안 찍었어요. 얘는 이제 60월선, 우리는 120월선인데 다우는 그래도 좀 킹달러의 영향으로 60월선을 지금 못 찍었죠. 그래서 얘도 여기서 찍고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처럼 꼬리를 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오늘 빠지고 내일까지 빠질 수 있다. 오늘 빠지고 내일까지 빠진다. 그래서 다우도 오늘은 좀 더 빠지겠죠? 그죠? 이렇게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저점이 지금 단기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도 더 남았다. 네, 제가 어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을 이제 좀
저기 유료 회원님들한테 한번 강의를 해드렸는데 다 빠졌어요. 예, 보시면은 다 빠졌어요. 보시면 이제 라운테크, 러셀, 링크 제니시스, 러블러버, 스맥, 산믹, THK, DY. 근데 이제 ST 큐브 혼자 올랐어요. 얘는 이제 그 자체적인 그 뭐야 바이오 그 재료 때문에 오른 것 같아요. 해성 TPC도 빠졌죠. 네, 큐렉스. 근데 해성 TPC는 만약에 로봇 관련돼서 좀 가면 요번에 조금 세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해성 TPC 얘기가 맞죠? 그다음 아진 엑스텍, 그다음 티로보틱스, 퍼스텍, SP 시스템스, 사이맥스, RS 오토메이션, 유진 로봇, 로버스타, 에브리봇도 오늘 좀 상승을 했죠. 예, 이렌시스, 엑셈, 그다음에 코닉 오토메이션은 엄청 많이 빠졌어요. 우림 PTS, 그다음에 유일 로보티스, 휴림 로봇, 로보티즈, 그다음 레인보우 로보티스는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TPC도 오늘 많이 빠졌죠. 그래가지고 로봇 관련주는 다 빠졌는데 ST 튜브하고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그나마 버텼어요. 아, 그 다음에 에브리봇까지. 뭐 자체적인 다른 또 재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한번 잘 보셨다가 한 수요일이든 내일이든 뭐 한번 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어쨌든 이 시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종목들을 뭐 추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수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내일도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닙니다. 물론 내일 반등이 나오면 좋죠. 내일 바로 꼬리 달고 바로 끌어올리는 뭐 점심 이후에 뭐 그런 모습이 나오면 더 좋죠. 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건강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한절기에.